자,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언니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드리는 경이로운 전문가 이경혜입니다. 네, 이경희 전문가, 양지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똑같이 맞추려고요. 앞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입 맞아요. 그죠? 아, 인사하고 나서 생각나셨죠? 네. 아, 우리 언니 귀여우셔. 자, 이렇게 수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뭐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지만 세월이 참 오래 되셨구나. 두 분이 참 친한 언니 동생이시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두 분이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분이 동향입니다. 네. 오는 길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 이제 올라오시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두 분 전문가이시고요. 양지민 전문가, 이경혜 전문가와 함께 언니스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자,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가정경제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우리네 이야기예요. 보통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고민을 듣고 여러분도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안고 있는 고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직접 상담하신 사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남성입니다.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한쪽 팔도 힘이 없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일 정도 입원을 한 후에 퇴원을 했는데 보험을 가입한 게 생각이 나서 청구를 했지만 겨우 6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몇 번이나 보험을 해지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우연히 방송을 듣고는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뇌졸중이면 심각한 질병인데 보상금이 6만 원밖에 안 나왔으면 이거 보험 괜히 들었다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통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가 나가는데 막상 이분처럼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예상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미리미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좀 제대로 살펴보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 사례자분도 저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질문이 보험금 보상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정도로 이 보험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셨으면, 이런 걸 겪으셨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분의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네. 전화로 가입한 보험 5건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10년 갱신형 암보험 2건, 주택화재보험 1건,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에 입원 일당 10,000원씩 가입되어 있는 보험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비와 표적항암 치료비 담보로 구성된 보험까지 이렇게 총 5건의 보험으로 매달 15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내셨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를 몇 년을 내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한 4, 5년을 내셨어요. 자, 여기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6만 원밖에 못 받으신 이유는 바로 뇌출혈 진단비에 가입하셨기 때문이고요. 뇌와 관련한 보험은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두고 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뇌혈관이 3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 뇌졸중이 그보다 좁은 거. 그리고 뇌출혈은 그보다 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걸로 갈수록 앞에 넓은 질병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해야 뇌졸중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해서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기왕에 가입을 하시는 거 뇌혈관으로 가입을 하시지 왜 뇌출혈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잘 모르고 보통 가입들 하시죠. 음. 왜냐하면 뇌혈관이나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앞에 뇌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자분들은 아, 뇌와 관련된 거는 모두 보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그쵸, 하시니까 맞아. 네,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 그리고 저희가 증권을 또 미리 확인하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렇게 아프고 난 후에 맞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서 보통 대부분 다 보시죠. 음. 그래서 이분도 본인이 뇌질병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보장 범위가 좁고 또 넓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는 모르고 또 뒤에 이제 알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맞죠. 네. 아니 그러면 6만 원 받으셨잖아요. 6만 원은 뭐예요? 네, 이분은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어서 뇌졸중에 대한 보장은 한 푼도 받지 못하셨고요. 이번 일당 특약이 따로 가입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급된 게 6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출혈 진단비 거기서 또 받은 게 아니라 이번 일당만 받으신 거구나. 증권을 당장 봐야겠네요. 내 보험에 뇌혈관 진단비로 돼 있는지, 뇌졸중 진단비로 돼 있는지, 뇌출혈 진단비로 돼 있는지 요거 진짜 확인 한번 해봐야 나도 나중에 비슷한 일은 없을까 이런 거 걱정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이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인 게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질환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공급이 차단이 될 때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뇌가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은 뇌동맥류, 그러니까 뇌에 까리가 있는 질환인 대뇌동맥류, 기타 뇌혈관 질환 등이 실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아무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들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보장의 범위를 꼭 체크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후에 대뇌동맥류, 뭐 기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지 내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었어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럼 보험료는 비쌀 것 같은데 뇌혈관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도 뭔가 너무 비싸면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네, 이 뇌와 관련된 진단비 보험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보상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제일 비싸겠죠. 그죠. 그다음 뇌졸중, 음. 그다음 뇌출혈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보장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진단비는 꼭 기본적으로는 일부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50대 이상인 분들은 뇌혈관 진단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갱신형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니까요.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중복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좀 보다 저렴하게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갱신형으로 일부를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또 일부를 준비해서 이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상한대를 높이는 방법도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지 간에 뭐 갱신이 됐든 비갱신이 됐든 내가 뇌혈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네요. 보장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보장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의 상황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만약의 상황이 진짜 만약에 저 절벽 끝까지 몰렸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돈을 내는 게 조금 아까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그렇게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남은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나누던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계셔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보장은 하나도 받지 못한 분의 사연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보험에 대한 불신이 꽤 컸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두 분이 해결을 해주셨는지 그 솔루션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이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원하셨고요. 또다시 뇌 쪽으로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4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셔서 간편보험 알릴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3년만 중대 질환을 묻는 상품으로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00만 원, 뇌혈관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각 500만 원씩의 수술비 담보로 구성해서요.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5만 9천 원에 안내해 드렸고요. 네. 주택화재보험을 2만 9천 원에 납부 중이셔서 만 원대의 주택화재보험으로 저렴하게 변경해 드렸습니다. 또 10년 갱신형의 암보험을 20년 갱신형 암보험으로 사연자분이 납부할 수 있는 13만 원대의 보험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 왜 뇌혈관, 심장혈관 산정특례 진단비 요걸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산정 특례 진단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이렇게 뇌졸중처럼 중증 질환자들에게 의료비가 발생하는 거를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그죠. 네, 보통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 진단비로 다 구성을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보험료가 아무래도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이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와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산정 특례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와 섞어서 보장을 구성을 해주면 보험료는 낮추면서 진단비를 좀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진단비는 한 번만 보상을 받지만 이 산정 특례비는 한 번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연간 1회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 경과 후에 예를 들어서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한다면 다시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년 1회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례자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보통 진단비는 무조건 내가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산정 특례 진단비는 일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음. 입원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또 약제 투여 등의 이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산정 특례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이 뇌혈관 진단비와 이 산정 특례를 조금 섞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추면서 보장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산정특례 진단비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조건이 조금 붙는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걸로만 가져가야지. 이 부분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섞어서 준비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자, 이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얘기만 듣고 나는 가격이 더 중요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가격만 저렴하게 내 보험을 구성했다가 나중에 뭐야 보험 보장이 왜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나는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주시는 게 가정경제 전문가가 해주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에서 낭비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리고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 새고 있다. 어디가 새는지를 못 찾겠다. 이런 부분들 그걸 찾아드리는 게 가정경제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요. 비슷한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다. 혹은 돈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는 분들 모든 내용 다 좋습니다. 샵0999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내용 중에서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 질문을 하고는 싶은데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 무료로 여러분께 혜택 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히 검증해서 모시고 온 가정경제 전문가 분들께 여러분은 전 과정 무료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다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뭔가 바뀌고 싶다, 변화돼야겠다 각오하고 용기 내시는 분들은 걸어오십시오. 한 걸음 걸어오시면 저희가 10걸음 다가갈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사례 살펴봐야죠. 저희 오늘 만나봤던 퀴즈 내용이 되겠네요. 두 번째 상담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교통사고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지인을 보면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법적 책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운전자 보험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자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에 비탑승중 보장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또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탑승중 보장? 이게 뭐예요? 네, 최근에 출시된 이 운전자 보험은요, 하차 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비탑승중 보장입니다. 이 비탑승중 보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운전자 보험은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나 또는 중상해 사고, 6주 이상의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벌금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가정 경제에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인 벌금 3천만 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또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큰 사고라면 상당히 높은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 시 한도를 최대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는 2억 한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보다 한도가 높은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도 자체가 나는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전자 보험의 보장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교통사고 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발생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때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정식 재판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걸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이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라는 거는 또 나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다. 현실적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요 정도까지는 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요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 안팎이면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비탑승중 보장이라는 거, 내가 탑승하고 있지 않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차에 없는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주디처럼 비탑승 중일 때 날 수 있는 사고가 뭐가 있어?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비탑승 중 사고는 우리가 잠깐 차를 정차했을 때요. 미션을 파킹에 둔 줄 알았는데 실수로 드라이브에다가 뒀다가 차가 앞으로 나가서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경사로에 차를 잠깐 정차해 뒀는데 차가 밀리면서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원래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출시된 비탑승 중 운전자 보험에서는 주차나 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거 있어요. 드라이브에 놓고 왜 사람들이 자꾸 내리냐면, 왜 드라이브 상태에서 우리가 그 브레이크 거는 거 있잖아요, 기능이. 그거가 자꾸 맞아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요. 파킹으로 안 놓고 그냥 드라이브 상태에서 발을 자꾸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고 내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차가 편리해지니까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비탑승 중 보장. 운전자가 하차 후, 그러니까 차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 어떤 사고든 관계없이 다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뭐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처음 이게 비탑승 중 운전자 보험이 출시됐을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뭐 5분을 기준으로 비탑승 직후 사고와 뭐 주정차 후 사고로 구분해서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만 보상을 했는데 이제는 운행 여부만 파악하면 자동 뭐 차량이 지정 구분 없이 보장하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아, 5분도 상관없이. 네네.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입증만 되면 사고만 입증이 되면 그렇구나. 네. 그래요. 5분 이런 거. 4분 59초면 어쩔 거야. 5분 1초면 어쩔 거야. 이런 부분들 맞아요. 그러면 현재 모든 운전자 보험에서 이렇게 비탑승 중일 때도 보상을 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운전자 보험이 계속 개정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벌금 보장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비탑승 중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또다시 보상이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죠. 최신 운전자 보험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내 차에서 발생한 사고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혹시라도 운전자 보험 나 지금 없어 아니면 바꿔야 돼 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상담 후 고민을 함께 논의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분들이나 차량이 좀 오래돼 경사로 밀림 방지가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영업용 운전자분들 중에 특히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정차 정말 자주 하시잖아요. 정차 시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니가 저랑 친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말을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에서. 그렇잖아.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비탑승 중 보험. 관심 있는 동기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맞아. 나도 정차했을 때 차가 자꾸 뒤로 밀리더라고. 뒷차 박으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들 걱정이 많이 됐었다. 그리고 우리 집 앞 주차하는 곳은 경사로다. 그래서 항상 돌을 이렇게 괴놓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는 이런 보험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고민 과정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국내에 있는 보험사는 50곳이 넘고요. 그리고 그 50곳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상품들마다도 가격과 그리고 보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유리하고 나한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그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그게 20년, 30년이 모이면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이걸 아끼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을 다 포함하는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다. 네. 그러니까 뇌혈관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둘째. 네, 비탑승 중 사고도 보상하는 최신 운전자 보험을 기억하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자, 오늘도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